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배달업계는 벌써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배달원은 계속 유입됩니다. 직장인들 희망퇴직으로 퇴사했는데 쿠팡 물류도 티오 꽉 차서 배달하러 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배달업계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배달 단가는 안 높아지고 배달 건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배달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 쪽도 뭐 돈 엄청 많이 버는데 얘기하기 좀 그래.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지. 항상 어떤 분야도 고수는 있으니까. 예. 이 와중에도 배달콜 잘 잡아서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예전만큼 못 벌 거야, 분명히. 예. 만약 잘 나갈 때 600 벌었으면 지금은 한 500? 예. 그 정도 벌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중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특히나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돈 벌려고 이제 바이크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최저시급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배달업계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 이 배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의 어떤 그런 내수 경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받죠. 왜냐, 뭐 사람들이 시켜 먹어야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근데 뭐 사람들 안 시켜 먹으면 말짱 꽝이잖아. 맞잖아요.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그분들한테 콜이 오는 거고. 근데 지금 음식을 이제 시켜 먹는 사람들도 사실 형편이 안 좋아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동안은 잘 시켜 먹었죠. 자기 형편도 모르고. 근데 이제 돈 떨어지고 미래 불안하고 일자리 걱정해야 되니까 못 시켜 먹어, 이게. 못 시켜 먹어요. 겁나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갑자기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앞으로 물가 오른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저축 같은 것도 못 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배달시켜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시켜 먹는 사람 시켜 먹겠죠. 특히나 1인 가구분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줄여야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이게. 나 지금 다수의 1인 가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정말 커졌죠, 여러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인 가구 중에 될 때라서는 계속 1인 가구 살 거예요. 뭐 1인 가구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득이 적어요, 이게. 1인 가구가. 생각보다. 예. 생각 이상으로 버는 돈이 적습니다. 예. 특히 여자분들 버는 돈이 적어요. 근데 1인 가구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가서유도 아니야. 월세예요, 월세. 그러다 보니 돈을 못 모아, 이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중에 배달 음식으로 끼니 해결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버거울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버거울 겁니다. 음식값 올라가고 일자리 사정 안 좋아지고 하면. 그래서 아마 배달 음식을 어떻게 줄이려고 할 겁니다. 예상컨대 내년부터는 아마 도시락을 싸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밥을 먹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왜 간편식 같은 거 있잖아요. 간편식 데워 먹는 거. 그런 거 이제 집에 가져와 가지고 뭐 회사에서 먹는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점심이나 이 저녁 시간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줄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달 콜 수는 주는데 이제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뭐 전업 배달로도 좀 생겼겠지만 부업 배달러가 많았습니다. 부업 배달러.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학생이거나 주부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거 하고 시간 날 때 나와가지고 배달이 뛴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간대 지금 오후 9시 12분인데 이 시간대 아마 이제 본업 끝나고 밖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배달 콜 있으면 잡으려고. 더군다나 희망퇴직자도 많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아마 배달 쪽으로 많이 뛰어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 배달 쪽 유입은 심해지는 거지. 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이 먹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년간 내수 경기는 안 좋을 겁니다.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일단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버티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테고, 뭐 자영업자분들이 못 버티면 당연히 배달 쪽에 뛰는 분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류일이라도 하겠다고 이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물류일도 예전 같지 않은 게 꾸준하게 일을 한 사람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일하시는 분들, 뭐 일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줘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쿠팡 같은 데도 한 군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안 되면 딴 데 신청하고 딴 데 신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지금 사람들 쿠팡 믿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쿠팡은 일자리의 최후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최후 방어선. 예, 그런 곳입니다. 만약 그런 쿠팡 일자리가 없으면 막막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물론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몰리겠죠. 사실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노동강도나 아니면 이제 페이를 봤을 땐 사실 이 돈 받을 바엔 공장에서 그냥 꾸준하게 일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쿠팡 일이 고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잠깐 생활비는 되더라도 목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음을 달리 먹으셔야 돼. 뭐 쿠팡에 꾸준하게 뭐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다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마음 잡고 이해할 것 같으면 공장이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장이 힘들긴 하겠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아파트 원금 플러스 대출 이사가 늘어서지요. 즉 가처분 소득이 줄거나 없어서 빚내서 소비한 사람마저 대폭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금리 안 올리고 버팅기다가 물가 또 오르는 중입니다. 오른 물가는 뭐다? 절대 안 내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안 될 거야. 비싼 동네나 이제 좀 수요가 있는 그런 동네 말고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가 얼마 없습니다. 뭐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활발하다거나 좋은 동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도 딱 거래가 잘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모든 지역이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1년 내도록 안 나가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 여러분. 팔겠다고 내놨지만 사람들이 안 봐. 서울초도 유동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동인구가 많아도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서울하고 지금 서울하고 다른 게 있어. 예전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사가 되고 이제 가기가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만 합니다. 왔다 갔다만 할 뿐 소비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게 더 치명적이에요, 서울이. 서울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뭐 지나가다 뭐 사 먹고, 뭐 백화점 가서 사고, 뭐 배달 시키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소비를 보장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에 사는 분들이 좀 주문이나 물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줄이게 돼, 이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지나가기만 할 겁니다. 뭐 지나간다고 뭐 산다거나, 뭐 주문한다거나 그런 행동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에 대한 체감을 오히려 지방이 많이 할까요? 서울이 많이 할까요? 서울이 더 많이 하겠죠. 왜냐? 서울은 주거 비용이나 각종 물가가 이 지방보다 더 비싸니까. 그렇다고 모든 서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예전 같지 않은 게 그런 겁니다. 서울이 그나마 좋았던 이유가 백화점도 많고, 놀 데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이런 게 좋았잖아요.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경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좀 돈을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위험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거 비용이나 압박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게 아마 내년 되면 서울에 이제 월세나 뭐 각종 물가는 더 오르겠죠. 이게 압박을 더 많이 받겠죠. 어떻게 보면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괜찮겠지만
내가 봤을 때 어중간하게 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중간하게. 한 200에서 250, 300 아래가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분명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 하면, 평소 쓸 때처럼 돈을 써버리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쓰던 만큼 쓰면 안 되고, 아껴 써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우리가 뭐 이사 가려고 해도, 단 아파트 가려고 해도, 현금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은행에서 왜 대출을 잘 안 해줄까요? 연끌하겠다고 이제 주담대로 받아가신 분들이 잘 안 갚잖아요, 이게. 제때 복감사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섣불리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출해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럼 대출 못 받으면 이사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 내년부터 이제 연끌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좀 위험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아파트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영어를 끌어모아 아파트 하나에 모든 것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뒤가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무조건 아파트 오른다는 그 일념 하나로 가셨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진짜 위기겠죠. 올해도 위기였지만 내년이 진짜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내년, 내후년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한가롭게 뭐 노론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까지 좀 다르게 먹어야 돼요. 특히나 돈 없는 분들은요. 돈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함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